여섯 번째는 비대면 활동의 확대, 그리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러니까 너무 버스 같네요.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기존에 저희가 뭐 교육이라든지, 보통 비영리단체들은 교육과 행사 같은 것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또 총회 시즌이기도 하실 텐데, 하면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저희가 했었던 교육과 세미나 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어요. 이게 불과 2, 3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것, 지금 저희도 지금 이 장면을, 전체적인 장면을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으로, 오른쪽 보시는 요 사진은 작년에 진행됐었던 저희 교육을 진행했던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됐던 게 되게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뭐 물론 점점점 좀 코로나가 뭐 지금은 좀 이제 향후에는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될 거다라는 이제 예상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을 통한, 그러니까 이런 뭐 생중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어떤 활동들은 오프라인만 할 것이냐, 온라인만 할 것이냐, 뭐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될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진행하는 교육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그럼 또 근데 지금 줌으로만 보시니까 사실은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줌 스트레스라는 뭐 용어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런 걸 타피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 뭐 이제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서비스였기도 했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고는 가상현실에서의, 가상공간에서의 어떤 활동들이라는 개념으로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게더타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해서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자문위원단 총회, 정기이사회, 여기 보시는 것은 또 이제 실무자 연수를 이렇게 맵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이제 시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금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좀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서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예, 사회복지 분야의 대전환과 메타버스 이런 주제로도 뭐 큰 컨퍼런스가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실례로 어떤 복지관들은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페토를 활용해서 제페토 안에 그 해당 복지관의 여러 시설들이나 뭐 이런 활동, 뭐 복지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도 이미 이제 선보이고 있기도 해요. 또 공익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유언 킴벌리에서도 이런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숲을 구성해놓고 거기서 이제 환경에 대한 것을 배운다, 이런 활동들을 이제 전기에 가기도 했었습니다. 요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더 나은 미래의 링크, 여기 기사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유의할 제일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대세가 될 거다, 뭐 이미 메타버스는 뭐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중심으로 많이 변화는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미 변한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뭐 무슨 활동들을 애매하게 게더타운으로 해서 적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좀 분명히 있다.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좀 접속상에서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그런 것을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줌 정도로 해서 화상으로 해서 간단 논의하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불필요하게 또 뭔가 새로운 것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분명히 갖고 이것 했을 때 좀 활용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먼저 그런 계획을 좀 잡고 가는 거는 되게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지만 그냥 너 여기서 하니까 그냥 우리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이런 관점으로 그냥 단순 서비스를 이제 그냥 개설타워에서 만들어 봐야지 또는 하긴 해야 되는데 직접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제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되게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례들 좀 더 참고해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활동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도 해보시고 또 찬찬히 기획을 해보시면서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 같은 것도 에이블 아트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센터가 속해 있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의 서울혁신파크 내에서도 어떠한 이제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이제 그런 환경 보호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환경을 구축해서 이제 한번 작년에 그런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좀 적절히 참고해서 이해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는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 저도 아직은 이 NFT에 대한 이 개념을 저도 명확하게 갖고 있지는 사실을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이제 이 NFT 중심으로 요즘 많은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좀 변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22년에 올해의 키워드로 NFT가 선정되었을 만큼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서 한번 여기에 제 주제 넣어봤고요. 좀 쉽게 조금 어떤 건 사례로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다들 한번 싸이월드는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싸이월드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미니미를 만들어보고 꾸미고 하고 이게 미니룸이었죠. 미니룸을 만들어서 음악도 깔고 뭐 이렇게 했었죠. 실제로 그래서 뭐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이제 구매해가지고 도토리로 구매해가지고 이제 음악도 깔고 미니룸에 들어가는 여러 아이템들을 비롯해서 미니미에 입힌 옷 같은 것들도 도토리로 이제 구매해서 했었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저도 당시엔 나이가 좀 어렸어서 되게 희한한 이제 컨셉으로 저도 꾸며왔던 경험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미니미나 이런 미니룸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좀 이해하시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다만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싸이월드가 잠깐 이제 서비스를 지금 뭐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 아마 싸이월드 서비스가 종료되기 이전에 거기에 미니미 갖고 계셨던 거라든지 음악이나 이런 거 다 날려버리신 분,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 도토리 40개인가 남아있었는데 그거 못 썼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서비스가 종료되니까 다 날아가 버린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 NF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그전에도 얘기했었던 이제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가치가 이제 정보가 공유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서 여기서 한 가치가 인정된 부분들은 이제 어디서 뭐 그 특정 서비스에게 국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도 그 가치가 인정되고 존속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도토리와 이제 싸이월드의 이런 미니미나 미니룸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뭐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기사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좀 달아놨고요. 이런 것들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게 좀 앞에 설명드렸던 메타버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막 다양한 활동들을 그 안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단순 뭐 교육이나 이벤트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인데 이거는 되게 뭐 10대들이나 20대들이 중심이 특히 이제 많이 인기를 얻고 이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도 보면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캐릭터들이 있는데 캐릭터들이 입는 옷도 있을 것이고 신는 신발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여러 아이템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걸 서비스하는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디자인해서 제공해주는 것들이 예전에 보편적이었다 한다면 이 메타버스 이런 서비스 안에서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상점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매된 것들은 그 사용자들이 귀속이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에서도 소위 이게 그 경제들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경제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되는 건데 그런 것에서 이제 구매되고 활용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바로 이제 NFT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특히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 안에서 뭐 기존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활동들을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작품들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이제 큰 이제 가치를 만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까지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왼쪽에 보시는 거는 JPG 파일이에요. 그 사진인데 보시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 막 콜라주가 돼서 모여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에브리데이즈라고 하는 디지털 아트인데 JPG 파일이에요. 파일인데 이게 뭐 무려 785억 원에 이제 거래가 됐다는 그런 기록을 최고가로 기록이 됐다는 걸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도 이걸 그냥 이미지 가져온 건데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누군가가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 소유에 대한 가치가 785억 원이다라는 것이죠. 예. 아직도 저도 이게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건지 저도 좀 깊게 이해하기 저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환경을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차원에서 제가 예시를 여기다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블록체인 회사 라바렉스가 제작한 크립토펑크 9997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아시아 최초로 NFT 경매로 팔린 작품이라고 해요. 이 그림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이 도트 형태의 그래픽 아트가 무려 51억 원, 정확하게는 51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다는 게 참 재밌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보면 되죠. 이게 약간 뻥튀기 된 부분 돼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실물 경제가 이제 여기도 적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서는 전 세계 아동 교육 지원 사업이 모금을 위해서 이런 이제 NFT 컬렉션 패치워크 킹덤이라고 하는 작품을 경매를 올려서 이제 하루 만에 완판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 금액 규모가 이제 이게 그게 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이제 그 같은 걸로 거래가 되는 건데 왜냐면 블록체인 적용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175 이더리움이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가 대략 54만 7천 달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 따지면 6억 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링크는 또 밑에 달아놨으니까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보긴 하지만 저도 여전히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도 같이 공유 드려서 같이 또 비용 영역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하고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트렌드 주제로 넣어봤습니다.